안녕하세요. 사주 속에 들어있는 건강의 약점을 찾아보고 미래 예방법을 알아보는 사주 동의보감 시간입니다. 8번째 시간이고요. 자, 오늘은 여러분과 같이 화병이라고 불리는 상기증에 걸린 여자분 사주로 건강의 약점과 예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0대 중반 여자분께서 상담을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갱년기인 줄 알았는데 그 병증이 너무 심하다고 합니다. 무슨 병인가 하면 얼굴, 머리에서 열이 대단히 발생한다고 합니다. 얼굴은 빨개지고 두통이 생기고 기울음이 생기고 어지럽다는 것입니다. 갱년기 증상보다 훨씬 심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상기증을 의심해 봐야 됩니다. 이 상기증은 열증으로 인하여 기혈이 머리로 솟는 증상입니다. 자, 화병이라고 불리는 상기증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알아보자고요. 자, 상기증은 말 그대로 기가 위로 뻗쳤다는 것입니다. 몸무기라는 것은 위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면서 전신을 골고루 순환해야 하는데 특정 부분에서 막히니까 기가 위로 올라가기만 하고 아래로 내려오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여러 육체적, 심리적 증상들이 나오고 악화되는데 그때 나타나는 증상, 경한 정도부터 심각한 정도까지 다양합니다. 상체로 열이 뻗치는 느낌, 눈이 쉽게 뻑뻑하고 열감이 있고 머리 어지러움이 있고 가슴 답답함, 탈모, 심장 벌렁거림, 하체 부정 또는 마름, 상하체 온도 차이, 하체에 기운이 없는 것 등등 다양합니다. 심하면 쓰러지기까지 하거든요. 이 화병이라고 부르는 상기증은 병원에 가면 이유가 없습니다. 왜? 에너지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상기증이 있는 사주팔자를 한번 보면서 예방법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주팔자를 보자고요. 병원년, 경자월, 갑인일, 병인시에 태어나신 여자분이십니다. 병원년생이시면 1966년생이시죠. 2021년월에 56세가 되시는 여자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분이 갱년기인 줄 알았더니 상기증에, 즉 화병에 걸린 그런 사주팔자가 되겠습니다. 자, 왜 그렇게 상기증, 화병에 걸렸는지 사주 형국을 파악해 봐야 알겠죠. 사주 형국을 파악하기 위해서 오행의 분포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일간인 내편부터 알아볼까요? 일간의 내편의 오행이 세력이 강하면 사주가 강해지고 반대로 상대편 일간의 힘을 빼는 오행이 세력이 강하면 사주가 약해진다는 얘기죠. 자, 일간이 간목 큰 나무로 태어났네요. 나무의 내편은 비겁인 같은 나무나 나무를 생해주는 인성인 물이 내편이 되겠습니다. 먼저 비겁인 나무부터 찾아볼까요? 나무는 일지의 인목, 시지의 인목 큰 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에 없고요. 다음에 나무를 생해주는 인성인 물을 찾아볼까요? 물은 월지에 자수 작은 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에 없고요. 자, 그러면 내편의 세력은 인목, 인목, 큰 나무, 자수, 작은 물 이렇게 있네요. 상대편도 한번 찾아볼까요? 일간의 힘을 빼는 오행 뭔가요? 식상, 일간이 생하면서 힘받고 재성, 일간이 극하면서 힘받고 관성, 일간이 나를 극하니까 일간이 힘이 약해지는 이 세 가지가 상대편 오행이 되겠습니다. 식상은 뭔가요? 나무가 생겨준 오행이니까 불이 되겠고 재성은 흙, 관성은 쇠가 되겠습니다. 먼저 식상인 불을 찾아볼까요? 불은 영간의 병화 큰 불, 연지의 오화 작은 불, 그 다음에 시간의 병화 큰 불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 일지, 임모간의 병화, 시지, 임모간의 병화가 암장되어 있네요. 다음에 재성인 흙을 찾아볼까요? 흙은 사주팔자에 나와 있는 건 없네요. 지장간, 연지, 오한의 기토, 일지, 임모간의 무토, 시지, 임모간의 무토가 암장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관성인 쇠를 찾아보자고요. 쇠는 월간에 경금 큰 쇠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에 없고요. 그러면 상대편의 세력도 대단하죠. 병화 큰 불, 오화 작은 불, 경금 큰 쇠까지. 사주 강약 찾기가 좀 애매한가요? 좀 더 깊이 들어가 보자고요. 자, 이 사주가 자월에 태어나가지고 춥다고 생각하는데 저울을 자세히 잘 봐야 돼요. 무조건 계절 감각만 가지고 사주의 조우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사주 형국을 제대로 파악해야 조우도 제대로 나옵니다.
자, 먼저 사주에 나무 기운이 상당하죠. 큰 나무가. 자, 그런데 불기운도 상당하네요. 병화오와 병화까지. 자, 일단 이 간목 큰 나무들, 인목, 이목, 이 큰 나무들은 하는 일이 뭔가요? 바로 병화를 생해버리네요. 그러니 불이 상당히 일어납니다. 이 자수는 어떤가요? 나를 생해준 오행인데 이 많은 나무에게 조그만 자수는 거의 형체도 없이 사라져버렸죠. 이 작은 물로는 감당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물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네요. 나무가 한통속이 돼버렸죠. 나무는 불하고 한통속이 돼버리니까 물도 나무하고 불하고 한통속이 돼버렸네요. 그러니 상당히 불기운이 강해졌죠. 연주에 있는 불기운까지. 이 경금 관이 하는 일은 뭔가요? 바로 생활물이 너무 적은 물이기 때문에 생하고 남는 쇠기운으로 나무를 극해버리네요. 그러면은 나무가 어떤가요? 땔감같이 작은 땔감으로 뽀개져 가지고 오히려 불에 잘 타게끔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네요. 그러니 불기운이 더 강해버리네요. 그래서 이 사주는 순식간에 불바다 사주가 돼버렸네요. 이 나무가 쪼개져 가지고 불을 더 키워주고 또 인목이목도 더 불을 목생화해줘 가지고 불을 켜주고 연주 있는 불기까지 더 크게 만들어준다는 얘기죠. 사실 물이라도 좀 강했으면은 불을 좀 잡아줬을 텐데 자수는 나무들 생하기도 거의 부족한 물이다 보니까 고갈됐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러니 이 사주는 불바다 사주가 됐네요. 그죠? 불바다 사주가 됐고, 그럼 용신은 뭔가요? 용신은 자수가 되겠죠? 너무나 가는데 용신이 힘이 없네요. 그죠? 금생수가 안 되고 너무 작은 물이고 해수 정도는 돼야 어느 정도 감당이 되는데 이 열기운하고 많은 나무에게 이미 물은 흡수돼 가지고 고갈 상태나 되겠네요. 그래서 자수가 조우용신, 억부용신이 되겠습니다. 자, 희신은 뭔가요? 희신은 사회적인 운으로는 좋은 운은 이 흙이 돌아가지고 그것도 축축한 흙이 있죠. 진토 같은 거 돌아가지고 이 사주에 강한 불기운을 빼주면 좋겠습니다. 물이 돌아가지고 오게 되면 사회운은 좋지 않죠. 사주에 불기운하고 물하고 전쟁을 붙어가지고 좋지가 않다는 얘기죠. 그러나 건강운은 물이 돌아야 이 나무가 그래도 살 수가 있죠. 목마름을 적셔주니까 살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건강운은 물기운을 받아야 좋지만 희신으로는 사회적인 운은 물이 들어오면 사주에 강한 불하고 전쟁이 붙어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축축한 흙이 와야 강한 불을 살금살금 빼주면서 좋은 운이 되면서 토생금까지 되죠. 이렇게 통간억 불어서 축축한 흙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건강운은 물이 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보통 보면은 희신운이 되면 모든 게 다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죠. 희신운에 건강이 안 좋아질 수도 있고, 그죠? 건강이 좋아지는 운에 사회운이 안 좋아질 수도 있다는 얘기죠. 자, 이 사주팔자가 겨울에 태어나지만 전형적인 불바다 사주 돼서 여름 같은 사주팔자가 됐네요. 자, 이렇게 사주가 불바다 사주가 됐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사주가 불바다가 됐으면 이 물이 건재해 가지고 불을 갖다 좀 식혀주면 잡아줬으면 좋을 텐데 잡아주지는 못하죠. 거의 물은 고갈됐죠. 나무에 의해서 불기운에 의해서. 즉 자수, 물이 약하다, 신장 기능이 약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몸에 열이 나는데 신장 기능은 바로 스프링클러 역할을 해서 몸을 식혀줘야 되는데 작동을 제대로 안 하니까 식혀주지를 못하니까 불바다 사주가 바로 상기증으로 나타난다는 얘기죠. 이 열기운이 전부 위로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자수가 약하다, 신장 기능이 약하다, 불기운을 잡아주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게 위로 올라가고 또 나무일간이죠. 나무일간은 뇌를 주관하죠. 나무는. 그래서 뇌의 열기운이 가세가 되니까 바로 극도로 열을 받는다는 얘기죠. 뇌가. 그리고 물이 약하다 보니까 신장 기능이 약하다 보니까 식혀주지도 못하다 보니까 뇌의 열기운이 그대로 전달돼서 상기증, 즉 화병으로 나타난다는 얘기죠. 이 경금, 관이 있죠. 경금을 하는 일이 뭔가요? 나무를 땔감이 되게 좋게 뽀개주죠. 갑경층으로 금극목으로 해가지고. 그러니 이 쇠도 왼수지간이 돼버렸네요. 즉 밑에 있는 물을 생하고도 남는 힘으로 나무를 뽀개주니까 아주 불에 잘 타게 땔감을 만들어주는 원수 같은 녀석이 된 사주팔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형적인 불바다 사주에 이렇게 물이 불을 제압시켜주지를 못하고 그 열증이 그대로 위로 올라가서 머리로 올라가서 머리에 극도로 열을 받아서 상기증, 즉 화병으로 나타났던 사주팔자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사주팔자가 상기증, 즉 화병에 주의해야 될 쉽게 노출될 수 있는 그런 사주팔자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상기증, 즉 화병이라고 불리는 상기증이 좋은 약성으로는 죽순입니다. 첫 번째가 죽순은 여러 가지 효능이 있지만은 열을 내려주게 화기를 가라앉혀줘서 가슴을 시원하게 해주니까 바로 상기증에 좋은 약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섬유질이 풍부해서 신장이 약하니까 몸에 수분 공급이 약한 것을 이 섬유질로 대신해 주기 때문에 상기증에 좋습니다. 봄에 돋아났는데 무릎 정도 높이가 가장 맛이 좋다고 합니다. 껍질이 녹슬수록 신선한 녀석이고요. 생죽순은 독성이 있으니까 익혀 먹어야 됩니다. 그런 죽순이 좋고요. 그리고 검은콩 있죠? 검은콩. 검정색은 신장이 좋다고 그러죠. 신장이 좋은 음식이다 보니까 또 찬 성질로 열을 식혀주고 신장에 좋기 때문에 신장 기능을 좋게 해줘서 상기증, 즉 화병에 좋은 약성을 갖고 있습니다. 검정콩이요. 그리고 상기증에 좋은 탕약으로는 사망, 사심탕이라는 게 있습니다. 대황, 황현, 황금 이런 게 담겨 있는 탕약이거든요. 이게 화병인 상기증에 좋은 탕약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과 같이 화병이라고 불리는 상기증에 노출되기 쉬운 사주팔자를 살펴봤고 또 예방법과 치료법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오늘 사주 돌기보감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